안녕하십니까. 한겨레 캐스트 진행을 맡고 있는 김의겸 기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겨우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과거 역대 정부를 보면 이맘때쯤에는 청와대발 뉴스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명박 대통령은 달랐습니다. 이른바 셀프 사면 때문입니다. 자신의 친인척과 측근들을 사면하려는 거죠. 음식점에서 물은 셀프입니다 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사면까지 셀프를 한다는 건 처음 들어봤습니다. 당연히 비판 여론이 거셉니다. 오죽하면 친이명박계로 분류되는 심재철 의원까지 나서서 반대를 하겠습니까? 셀프 사면. 이명박 대통령은 과연 단행할 수 있을까요? 청와대를 출입하고 있는 안창현 기자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기자님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한겨레 신문 정치부에서 청와대를 담당하고 있는 안창현 기자입니다. 요즘은 삼청도 인수위 옆에 있는 청와대에서 근무한다고 표현하는 게 더 그렇죠. 맞겠죠? 중심이 청와대가 아니라 인수위가 예. 거리가 어느 정도 되죠?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입니다. 네. 청와대에서 양쪽 옆으로 당선인 집무실과 인수위 사무실이 각각 한 15분씩 네. 걸리는 거리입니다. 차로는 5분도 안 걸리는 거리죠. 네, 그렇죠. 네. 우선 어제 이상득 의원 재판이 있었죠. 예. 사면을 위한 요건이 갖춰져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선 그 소식부터 좀 전해주시죠. 그 대통령의 특별 사면에는 형이 확정돼야 되는 전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그 이상득 의원이 전 의원의 경우가 가장 그 민감한 부분인데요. 그 양반이 어제 결심 공판을 받았고 검찰의 구형과 본인의 최후 진술을 마쳤고 오늘 24일 날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선고 공판을 통해 가지고 형이 선고 공판을 끝난 뒤에 검찰 그리고 본인이 항소를 하지 않는다면 형이 확정됩니다. 네. 따라서 지금 특사를 한다면 마침 예상되고 있는 다음 달 10일 설날 특사를 하게 된다면 그 전까지 형이 확정될 수 있는 법적인 조건이 갖추어집니다. 상황은 네. 거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만 해도 박근혜 당선인의 최측근이 아마 이상득 전 의원까지는 사면하지 못할 거다. 그렇게까지 절차를 밟아가면 국민적인 공분을 살 거다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근데 착착 그렇게 밟아졌어요. 예. 일단 검찰이 구형을 3년을 했습니다. 비교적 가벼운 형량이고, 그리고 재판부가 24일 선고를 잡았길래 그것도 상당히 신속하게 잡은 걸로 보여져서 저는 이거 법원까지 협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법원 출입 기자에게 한번 전화를 해봤더니 그건 아니더군요. 1월 25일이 이상득 전 의원의 구속 만기일이어서 24일까지는 선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더군요. 네. 여하튼 이로써 이상득 의원에 관한 절차는 다 마쳐졌는데 나머지 사람들 최시중, 천신일 이런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그 전에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네. 게 이상득 전 의원 대통령의 친형이죠. 네. 그 양반은 단계가 3단계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1심 재판이 끝나야 되고요. 2심 재판 즉 항소를 하기 전에 검찰과 본인이 항소를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3단계가 그에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이 결심을 해야 되는 이른바 그 3단계의 과정이 완결되었을 때 많이 사면이 되는 것이고요. 네. 나머지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이나 천신일 지금 현 세종나무 회장 같은 경우는 이미 상고심을 포기한 상태예요. 지금 네.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것도 네. 지난달, 지지난달 그런 상태에서 특별사면을 위한 준비는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네. 박영준 전 차관 등 그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관련 사건 연루자들은 재판이 진행 중이어가지고 이번 특별사면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네. 박영준 씨는 지금 1심도 아직 안 끝난 1심도 건가요? 안 끝났습니다. 네, 여하튼 이렇게 이명박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 사면 대상자로 거론되니까 비판 여론이 거셉니다. 예.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말을 아주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거의 물어봐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상득 전 의원도 포함되느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지금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고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가장 민감한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이상득 전 의원이라는 분이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이라는 점뿐만 아니라 실제 이명박 정권의 출범에 최고의 1등 공신이라고 누구나 인정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동생을 대통령을 만든 네. 사람이라고 네.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캠프에서도 그의 위치가 워낙 확고부동했었고요. 그런 상태에서 또 두 사람이 형제인데 앞으로 나중에 제사 지낼 때 같이 형제간의 얼굴을 맞대야 되는데 네. 이 잘못하면 원수되고 네. 그것도 집안끼리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상태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대통령이 결심을 해야 될 사안이고, 이명박 대통령의 마음에 대해서 그 누구도 평가를 또는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네. 지금은 일관되게 침묵하고 있다라고 아, 말씀드릴 수 네. 있습니다. 근데 어제 재판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득 의원의 재판을 보면서 이게 참 논리적으로 성립하기가 어렵다. 어제 재판을 보면 이상득 전 의원이 그렇게 강하게 결백을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일 24일 선고에서 유죄가 나온다면 무슨 논리로 항소를 포기할지 저는 그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항소를 포기한다는 것 곧 자신의 유죄를 인정한다는 거고, 자신이 유죄를 인정한다는 것과 어제 그 결백의 주장, 강한 결백의 주장과 너무 상치가 돼서 어떤 논리로 그 문제를 풀어나갈지 그것도 저 개인적으로는 좀 궁금한 대목이었습니다. 아까 이명박 대통령, 결국 최종 결심은 이명박 대통령이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제사에서 얼굴을 마주봐야 될 형제간, 이명박 대통령, 직접 만나볼 기회는 없었겠지만, 한번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추측을 하십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최종 결심을. 이명박 대통령은 장로 대통령이셔서 제사를 안 지낼 수가 있어서 그것도 약간 애매한 대목이고요. 네.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하기 힘들지 않을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아까 말씀드린 복잡한 조건이 존재해야 되고, 이상득 전 의원 스스로가 워낙 무죄를 주장한 상태란다면 난 재판에서 다퉈보겠다라고 고집을 피울 가능성이 있어요. 이분의 개인적인 성격을 좀 아는데. 네. 그리고 또 이명박 대통령이 아무리 그 친형님에 대한 부채의식이나 안타까움, 특히 고령이니까 저러다가 어떻게 몸도 좀 안 좋으시다고 해요, 지금요. 네. 구치소 안에서. 네. 그런 걱정을 한다 손 치더라도 대통령으로서의 임기를 마무리 짓는데 크다란 오점이 될 결정을 할까. 이런 부분들이어서 실제로 청와대 많은 사람들은 안 하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점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낌이요. 네, 그게 안 기자님 개인적인 판단보다는 청와대 참모들의 좀 일반적인 정서. 네. 물론 이제 대통령께서 결심을 누구는 어떻게 했냐면 이틀 3일 전까지 특사를 단행한 이틀 3일 전까지도 침묵하실 거다라고 하고, 청와대에서 그 심경을 아는 사람은 한 명 내지 두 명, 몇 사람 안 될 겁니다. 네, 하긴 취재가 좀 어렵겠죠. 얘기 또 안 하실 양반들일 거고요. 하여튼 우리 안 기자님은 사면을 단행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전 개인적으로는 이상득 의원이 포함될지 여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사면을 단행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유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명박 대통령이 과연 박근혜 당선인을 믿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입니다. 지금은 서로 웃는 사이지만 조금만 관계가 틀어지면 서로 싸늘하게 변할 관계라는 게 지난 5년 동안 역사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까? 둘째는 또 더 중요한 건데 이 검찰 때문입니다. 정권이 끝나면 항상 검찰이 칼을 뽑았죠. 그게 검찰의 기본적인 속성이기도 하지만 권력이 살아있을 때는 입을 다물고 있던 사람이 정권이 바뀌면 그때서야 비로소 입을 열었습니다. 이명박 정권에 대한 수사, 만일 이게 본격화된다면 사면 복권이 물 건너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현재 수감 중인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이분들이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최시중 씨의 경우가 그런데 지난 4월 파이시티 사건이었죠. 그 사건으로 이제 언론의 집중을 받고 구속이 될 때 했던 말이 이거였습니다. 돈은 받았다.
그러나 그 돈은 개인적으로 쓴 게 아니고 대선 때 여론조사 하느라고 썼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건 곧 이명박 대통령에게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로 저는 들렸습니다. 네. 이런 분위기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청와대를 향해서 이번에 나를 빼주지 않으면 내 입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청와대에 할 거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단호하게 아주 과감하게 사면을 단행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봅니다. 여론의 관심이 그 친형인 이상득 네. 전 의원에만 좀 쏠려 있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지난 역대 정권에서도 마지막에는 특사가 좀 대통령 특사가 있었다. 네. 그러니 나머지 부분에 대한 특사는 뭐 그럭저럭 봐줄 만한 것 아니냐라고 네. 하는 일각의 시각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정리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 마지막 대통령 특사에서 풀려난 사람들 역대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정치적 배려의 성격이 좀 많았었어요. 네. 상대 정적에 대한 네. 사람들에 대한 내가 좀 풀어주고 가겠다라고 하는 이를테면 그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전두환 노태우 전 네, 대통령을 그랬죠. 풀어줬었고 네, 네. 또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경제인 위주로 풀어줬어요. 네. 단 하나의 예외가 있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마지막에 풀어줄 때 그 최도슬 전 최도슬, 네, 네. 총무비서관을 총무죠. 하나 네. 풀어준 정도가 있는데 여기 최도슬과 지금 최시중 또는 뭐 천신 이런 사람들은 급이 다르죠. 정권에 네. 기여한 정도의 급이 완전히 네, 다릅니다. 네, 그렇죠. 그거를 같이 비교해가지고 저번에도 했으니 이번에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논리는 네.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한 상고심을 얼마나 이 사람들이 구속돼서 형을 살았는지도 또 따져봐야 될 문제고 네. 국민 정서의 문제도 있고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덧붙이면 본인이 이명박 대통령 본인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여러 차례 자기 임기 내에서 그 특권층에 대한 배려는 없다. 네. 그러니까 특사는 없다라는 식의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그럼 스스로의 약속 그리고 정치는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네. 차원에서 볼 때 이 특사를 검토한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네. 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지금 경제 민주화와 관련돼서 지금 한화, 뭐 김승현 회장, SK 최태원, 태광의 이호진 이런 분들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형을 선고받았었어요. 예. 그런데 그런 경제인들과 비교해서도 이번에 사면이 단행이 된다면 경제인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무거운 처벌을 할 수 있을지 그것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화제를 좀 돌려서요. 지금 임기 말 한 달 남짓 남아있는 청와대 참모들 지금 어떻게 활동하고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 하는 일이 많겠지요. 네. 제가 몰라도 이렇게 아주 많은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가끔 이제 전화 통화를 하거나 네. 따로 식사 약속을 통해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힘이 빠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당장 지금 뭐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이를테면 아직도 긴장감이 좀 살아있다고 하는 부서 브랜치라고 할 수 있는데 보면 홍보수석 쪽하고 네. 외교안보수석 정도. 왜냐하면 북한은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 문제고 홍보수석 매일 기사는 나오니까 이 두 부분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더 한꺼풀 베끼고 들어가면 그 일자리 찾는 데 여념이 없다고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구식전선에 뛰어들었군요. 왜냐하면 이제 네. 저희끼리 농담이지만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네. 어공과 늘공이라고 표현하는데 어공과 늘공이요. 예, 네. 늘공이라면 늘 공무원이었던. 네. 그래서 네. 부처에서 파견 받으시 다시 돌아갈 자리가 있는 사람들. 언제든지 돌아가면 네. 됩니다. 물론 뭐 승진할지 여부는 좀 봐야 되는 거겠지만 그다음에 어공이라면 어쩌다 공무원이라고 네. 그 정권 출범과 함께 들어왔거나 아니면 이제 정치권에서 일을 하다가 청와대 행정 정무직으로 들어온 사람들. 이른바 네, 정무직이라고 할 수 네, 있을 텐데 네. 이분들은 돌아갈 공간이 없습니다. 네, 그렇죠. 이분들은 이제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 거고 실제 뭐 한 가족의 가장일 경우가 많으니까. 근데 그래서 일자리를 구한다고 하지만 또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하긴
저 이상휘 씨 전 춘추관장이 다시 저 기자로도 취직을 했더라고요. 예. 네. 근데 어떻습니까? 그래도 저 정권이 바뀐 게 아니라 새누리당의 계속 집권인데 예. 그래도 자리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이게 참 정권에 비해 뭐 이런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대부분 착하신 분들이에요. 네. 착하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의리 또는 뭐 충성심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래도 끝까지 도와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이른바 순장조로 남아있던 분들이다. 많고요. 네. 실제로 이렇게 재주가 좋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능력이 출중하신 분들은 지난해 여름까지는 대부분 떴어요. 좋은 자리 잘 챙겨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게 뜬 사람들도 많고 그러다 어쩌다가 이제 좀 여론이 조명을 해주신 분도 있고 그래서 공기업 감사 뭐 억대 연봉입니다. 한 네. 2년, 3년 정도의 자리가 보장되어 있는 공기업 감사 등등을 비롯해가지고 참들 제주도 좋게 이렇게 다들 다 계세요. 네. 지금 남아있는 분들은 이제는 분위기가 또 쌓여지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뭐 낙하산은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언젠가 하면서 분위기가 쌓여지면서 이제 가는 길도 거의 많이 막힌 상황이 아닌가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 여름 이전에 떠났던 사람들 2, 3년짜리 감사를 갔다고 하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그 자리가 보존이 되는 겁니까? 그 법적으로는 감사 자리 같은 경우 보장이 돼 있는데 청와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또 그렇지만 않답니다. 뽑아내는 이 방법들이 다 있답니다. 그래서 누가 어디 가는지 찾아서 그걸 뽑아내는 한 6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네. 하긴 저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에 박근혜계, 친박계라고 했던 사람들은 정말 능참봉도 못했다. 이런 말을 해왔고 그분들이 대부분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한 15년 동안 참 풍찬노숙한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밀려오면 이명박 정부에서 자리를 차지했던 사람들은 밀려날 수밖에 없겠군요. 현 정권과 전 정권의 차이는 아주 큽니다. 민물처럼 밀려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이명박 대통령 그러면 어떻게 지내는 겁니까? 퇴임 이후에 일단 논현동으로 바로 들어가나요? 네, 논현동 공사는 뭐 거의 마무리되는 있는 것 같고요. 뭐 정확하게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보통의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날 아침에 청와대에서 직원들의 도열을 받고 박수를 받으면서 청와대를 떠나서 취임식장에 가서 참석한 뒤에 집으로 갑니다. 논현동 집으로 바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날 이사를 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어떤 역할을 하실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불투명한 게 사실입니다. 대통령 스스로도 밝히시거나 청와대도 밝히는 게 좋은데 이제까지 유일하게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녹색 성장의 전도사가 되겠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밝히신 게 거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일을 하실지 어떤 노후를 보내실지 좀 지켜봐야겠군요.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 9일 청와대의 박정아 대변인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각계각층에서 공식 비공식적으로 탄원하거나 사면을 요구하고 있어 고심하고 있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각계각층이 누굴 의미하는 걸까요? 이명박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측근 또 그 직계 가족들을 제외하고 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발 그 명단을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대단히 춥습니다. 수많은 철탑 위에서는 노동자들이 칼바람을 맞으며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보내는 무한한 애정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의 가슴에는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건강 챙기십시오. 지금까지 김의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